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 현대문학 연구자로서 나혜석 화가이자 작가였던 나혜석의 그런 어떤 의미도 굉장히 큰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않나. 여성해방 운동의 기수였고 또 아주 가장 창조적인 그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원 화성에도 그 근처에 가보면 나혜석 그 미술관을 보면서 저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았던 나혜석 전시를 보면서요. 네. 거기 이렇게 미술관이 있더군요. 수원 미술관에서.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 유산뿐만 아니라 근대의 문화적 유산들도 두루 살펴서 그리고 이제 현재 살아 움직이는 문화적인 어떤 자본들을 충분히 이렇게 다 흡수해서 현재의 수원 또 미래의 수원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 문화도시 포럼 대표로서 또 이사장님으로서 이 국가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이렇게 민간단체는 함께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또 힘을 합쳐서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그 비전 같은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가 일단은 문화도시를 깨우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거기에 지방 정부들이 이제 그 도시에 정말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도시는 사람이 변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우리 수원에는 나혜석 그 거리도 있고 네, 미술관에 나혜석 기증한 그러한 공간도 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 생가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지금 계속 그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혜석이 말고도 이제 최순애 오빠 생각을 한 최순애도 이제 뭐 그렇죠. 신공동에 사시거든요. 네. 살았던 그 이육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현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결혼도 하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 수원성 주변으로 해서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교수님도 저 거기 바로 수원 그 남창초등학교 옆에 네. 출생하시고 거기서 잘하셔가지고 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살아있는 서울 네. 수원 문화자본인이시네요. 네, 전 수원의 큰 자본이신 거죠. 네, 사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들이 수원이 한 분도 그동안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원님이신 분이 이제 수원 출신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정말 큰 자긍심도 느끼고 정말 네. 수원이 그래도 도시가 문화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는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왔던 수원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세밀하게 좀 바라보면서 네, 또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여러 가지들을 좀 찾았고 또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시민이 중심되는 그러한 문화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간 역할이 저는 사단법인 수원문화도시 포럼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관의 생각과 시민의 생각에 대한 중간 지점에서 네. 연결이 되고 네, 그러한 지점들을 다 엮을 수 있고 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저는 그 사단법인 수원문화도시 포럼이 예. 우리 최동호 이사장님의 어떠한 정신적인 지주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네, 끌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원문화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네. 또 수원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어떤 문화적 열기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수원문화도시 포럼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예. 수원 시민들의 어떤 문화도시를 향한 에너지, 의욕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정부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제 현지 시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삼각관계죠. 네,
그러니까 종전이라면 이 하향식의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예산 주고 감독하는 이런 형태가 많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단절이 많아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시민. 네. 근데 이제 일반 시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이 힘이 있다. 네. 밑에서 올라오는 문화의 뿌리. 이게 이제 그렇죠. 시민들 의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시창자 교실을 몇 해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 또는 뭐 농부 이런 분들도 그림 전람회 와서 보고 싶고 네. 시 한 편을 쓰고 싶고 네. 겨우 한글만 떼는 분도 이 시창자 교실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을 봤어요. 예. 그거는 이제 밑에서 그런 에너지가 이게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네.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해서 동력으로 만드느냐. 네. 이거는 이제 시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의 새로운 인식도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민간 자치단체에서 시민과 함께하면서 네. 그런 의식을 일깨우는 작업이 중요하다. 네. 그런 걸 이제 그 민간 단체가 해나가야 되고, 이제 수원 문화도시 포럼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네. 이제 함께하는 뭐 이제 수원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그 수원하면 네.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발상지죠. 아, 그렇군요. 예,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유치를 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공중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됐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재덕 시장님이 네. 화장실을 바꾸자. 네. 그래서 수원이 화장실을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휴게소 세계적으로 이제 운동이 돼서 본부가 좀 수원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 경기장 할 때 그 4만 한 5천석 되는 의자를 네.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 채웠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원은 그러한 결집력이 있는 시민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어떠한 그 화장실 문화, 1인 의자 갖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수원이 중심으로 해서 바꿔서 간 역사를 보면요. 네.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그러한 불을 지피워서 꽃을 네. 피울 수 있는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독일 여성분이 한국 화장실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 한국 화장실 문화의 본산이 수원이었다니, 네. 또 놀랍습니다. 예. 제가 이 법정 문화도시 예산 지원 액수를 보니까 국가에서 100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100억을 출연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 육성을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분야도 보면 지원을 할 때 100억, 200억 단위나 이런 것이 쉽게 말해지고, 또 최근에 들으니까 뭐 IT 분야,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20조를 지원한다. 이런 식의 그 숫자 단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해졌고, 그런 만큼 이렇게 국가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 물량적으로 커지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또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 시민들이 특히 중소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신데 이 귀한 예산이 만약 이렇게 잘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지정이 되고 그렇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투명하고도 또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걸 위해서 이 시민 그 단체 사단법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군요. 이제 정부가 지역 문화, 지역 경제, 네. 결과적으로 지역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한국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기조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의 문화, 지역 경제 활성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원이 그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사실은 작년에 네. 200억에 대한 부분 100억을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서울 롱대로 가는 그 구도심권에 대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네. 그다음에 저 옛날에 언천 유원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언천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그 성곽 주변으로 해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문화적으로 바꿔가는 것들을 할 거고요. 네. 그 수원 화성이 그동안에는 저 수원 야행이라고 해서 화성이 그 낮에만 문을 열었던 거를 밤에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문화재가 밤에 잠만 자고 있던 문화재가 문이 열리니까 네. 시민의 휴양처도 되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시 되면서 네.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런 조직에서 오니까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왔을 때보다도 네.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을 때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수원은 이제 두 트랙으로 네. 도시의 변화를 가지고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원이 이제 점점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참 지금 시대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파트 문화를 바꾸는 것을 수원이 좀 한번 선도해보자. 네. 그래서 수원이 중심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뭐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모델이 되고 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문화를 어떻게 좀 한번 선도해서 바꿔보고 시민들을 끌어낼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지방으로 가다 보면 수원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도로가 많이 그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길이 많아져서는 도대체 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그 하나의 도시로서의 자기 완결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정말 문화도시로서 잘 정착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 아파트를 마을처럼 이렇게 공동체로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구상해 보신다는 것도 전 아주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또 예, 이 단체 활동을 생각하고 예, 계시죠?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제 우리 박 대표 하신 일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영통구청장 하실 때 거기 500년 묵은 나무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해마다 뭘 하셨죠? 청명단오제 단오제를 하셨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500년 묵은 나무가 얼마 전 태풍에 쓰러졌어요. 저런. 그리고 400년 묵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500년이나 400년 단위의 시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수원 문화도시를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그거요. 네. 그때 그런 걸 이제 주민들한테 알리고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지금 이제 문화도시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 따기 바쁜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네. 있을 겁니다. 근데 수원은 지금 그런 문화도시 예비도 선정된 도시 중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수원 문화도시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참여하신 이사분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이 법인 비용을 만들고 이제 네. 출범하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뭔가 수원 도시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의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민간적인 이 힘들이 이제 더 구체화되면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지나가는 말로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가 로렐라의 언덕 뭐 하지만 그 노래를 들어서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실제 막상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남창학교 후문 올라가면 팔달서 언덕이 있고 거기에 남파의 고향의 봄에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노래의 메아리가 계속 떠올라요. 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고향이 음악과 더불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네.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는 건데 이제 수원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의 그 메아리, 향기, 공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민간 주도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빠 생각 노래에 얽힌 이야기도 그렇고 또 고향의 봄에 얽힌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문득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이야기가 있는 수원, 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흐르고 넘치는 수원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어떤 발상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는군요. 예.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야기를 넘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래문화도시의 이상적 구상. 도대체 이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어떤 미래상은 뭐냐, 도시의 미래상. 그리고 그런 미래도시에서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조금 추상적인 얘기죠. 그래도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영통 신도시가 될 때 처음으로 저 동장으로 갔어요. 네, 근데 도시가 다 각자의 삶에서 이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을까? 네, 어떠한 도시의 질서를 어떻게 뭐 잡아갈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으로 500년 된 느트나무가 있었는데 네, 그 지역은 이 산간 지역이고 이렇게 비가 잘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지역이니까 네, 저 단오제를 지낸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룡산이라고 하는 중간 약수터에서 네, 그 산신제를 지내고 네. 베트남 민들에 와서 단오제를 지내면서 축제를 열었던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오래 사시던 분들한테 이렇게 쭉 체록을 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바로 이 도시의 신도시지만 이 신도시의 사람들을 융화시키고 화합시키고 이러한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네, 그 문화도시가 돼서 네. 아파트 단지별로 다 이렇게 나와서 대회도 하고 그네도 뛰고 음. 팔씨름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히 서로의 관계를 알으니까 이 질서가 보이지 않게 잡히는 것을 봤거든요. 아주 그 문화의 재발견이자 동시에 그걸 가지고 현재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접착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의 이제 12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재작년에 그 태풍이 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느트나무 주변에 이제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회오리 바람처럼 불면서 비가 오면서 그 나무가 청룡 단오제를 지내면서 사실은 그 막걸리를 이렇게 몇 통씩 그 좋다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비와 회오리 바람을 이제 못 이겨가지고 가지가 부러지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균형이 안 잡히면서 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어, 근데 그 넘어가는 순간 제가 영통구청장으로 이제 12년이 지나서 영통구청장으로 이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내 순찰을 다니는데 그 나무가 막 쓰러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어요. 네, 그때 그 먹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냥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야, 이 느트나무가 과연 영통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었는가. 네, 결과적으로 그것이 문화적으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정말 그렇게 의미가 갖고 컸었구나. 네, 저는 그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8월 15일이면 면에서 리대항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리대항 체육대회라면 리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보리쌀 한 대씩 이렇게 걷어서 네, 그 런닝구에다가 감자로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출전해가지고 그 음, 마을 사람들이 국밥 끓이고 뭐 해가지고 이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문화적으로 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 스킨십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인 질서가 잡히는 것도 봤고요. 음, 주민들의 대동단결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문화의 힘에 대한 것이 크다. 그러면 지금의 시기에 맞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고민들은 우리 최동 교수님이 더 잘 말해 주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상징으로 이제 그 500년 무슨 나무였죠? 느티나무. 느티나무 얘기로 이제 하자면은
그 나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뿌리를 맺어서 이제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을 말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공감을 일깨운 거는 우리 박래현 대표께서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핵심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느티나무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느티나무를 살려내자. 이게 이제 문화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이제 그러나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은 이제 이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시대일수록 지금 우리가 인간의 어떤 잠재된 의식을 깨우고 동민이 하나 되는 그런 축제적인 어떤 장면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방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화장실 문화를 바꾸면서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고향의 봄이 얘기되고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역시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500년 된 느티나무 같은 것이 있다면 네. 그 사람들의 이 힘이 더 강렬해질 것이고 소통도 강해질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근본적인 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원은 아주 오래된 도시이자 동시에 현재의 어떤 경제 개발에 현재를 살아가는 도시고 또 굉장히 첨단적인 미래지향적인 도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인간의 몸과 마음 속에 여러 시간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초 단위의 시간도 갖고 있고 또 수백 년의 기억도 다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수원이 정말 문화도시로서 그 잘 이렇게 앞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수원 문화도시 포럼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인간이 여러 시간의 감각을 가진 인간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수원을 만들어가 주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